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미나이 홈 엔터테인먼트 2편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처음 보는 영상이라면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1편을 먼저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기괴한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 제미나이 홈 엔터테인먼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전편의 마지막 에피소드 야생에서 살아남기 이후 업로드된 슬립 이미지 비주얼라이저 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슬립 이미지 비주얼라이저 줄여서 SIV라 불리우는 것은 하빈지 테크놀로지사에서 개발한 사람의 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 장치의 개별 부품들과 설치 방법을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화면에는 누군가의 이름, 날짜, 그리고 시간이 등장하는데 이는 SIV를 실제 사용한 사용자의 이름, 그리고 꿈이 기록된 날짜와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방의 입구처럼 보이는 곳에서 기괴하게 생긴 누군가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리바이는 왜 이런 기괴한 꿈을 꾸고 있던 것일까요? 이 장치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헤드셋을 착용한 뒤 잠에 빠지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6월 24일 오전 4시 6분에서 4시 10분 사이에 에이드리안 고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꿨던 꿈을 기록한 영상이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꿈속에서 그는 강당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통해 영상화된 꿈들은 모두 자동으로 자신들의 저장소에 보관되며 그 영상들은 자신들의 소유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데 하빈지 테크놀로지사는 사람들의 꿈을 시각화한 영상들을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 것일까요? 인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에선 잭 딘이라는 남성의 이름과 그가 꿈을 꾸던 당시의 날짜, 시간이 등장합니다. 여기 날짜와 시간을 보면 그는 24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잭 딘의 꿈 안에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의 몸과 그 아래엔 기괴하게 생긴 생명체가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잭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잭이란 이름은 이전에 봤던 1편 이곳저곳에 등장했었습니다. 먼저 레그나드 컴퓨터사에서 제작했던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잭과 메리의 이야기가 적혀진 문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편의 마지막 에피소드 영상이었던 야생에서 살아남기의 첫 장면에서 이는 잭 와일더라는 남성이 제작한 영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잭은 지금 잠에 들어있는 그 잭과 동일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야생에서 살아남기 영상을 만든 잭 와일더는 잭 딘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인물인지 장담하냐고요? 그건 재미나이 홈 엔터테인먼트 채널의 커뮤니티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신문의 앞면으로 보이는 것에 적힌 문장들 중 중요한 것들만 읽어보면, 잭 와일더 딘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한 전문가이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5월에 실종되어 현재까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5월, 공교롭게도 잭이 며칠 동안 꿈을 꾸고 있던 당시도 5월이라는 것을 보면 잭의 실종은 분명 하빈지 테크놀로지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가진 단서들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 역시 잭이 만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잭은 이미 우드크롤러를 포함한 기괴한 생명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전 영상들을 통해 그는 이 생명체들로부터 도망치던 중이라는 사실 역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며 살아는 있는 것일까요? 다음은 게임스 포 키즈,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놀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옵티카 비디오라는 회사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회사일까요? 그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놀이는 바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놀이, 숨바꼭질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몸을 숨기면 술래가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놀이를 말하는데,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놀이가 소개되는데, 놀이의 이름은 프리즈 태그.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놀이 얼음땡입니다. 얼음땡은 술래잡기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술래를 제외한 아이들은 술래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이 놀이의 규칙입니다. 이 역시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여 상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놀이의 이름은 살딘스, 우리나라 말로는 정어리들이라는 뜻을 가진 놀이인데, 영상에서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이는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숨바꼭질과 아주 유사한 놀이라고 합니다. 단 술래와 도망자들의 수가 서로 바뀌는 것 빼고는 말이죠. 한 명의 도망자와 여러 명의 술래들, 이 규칙으로 볼 때 이는 조금 특이한 놀이처럼 보여졌습니다. 술래가 숨어있는 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술래 역시 다른 술래들을 피해 숨어야 하며, 모든 술래가 사라지게 되면 놀이는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될 마지막 놀이, 나무에게 먹이 주기. 이름부터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 놀이는 그 설명마저 매우 기괴합니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선 아이들은 먼저 부모님이 모두 잠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모르게 해야 하는 놀이라는 뜻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놀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잠에 든 것을 확인했다면 집을 빠져나와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숲으로 향하라는 지시 문구가 화면에 등장하고, 그렇게 숲속에 도착했다면 그때부턴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숙한 곳으로 발을 옮기라고 합니다. 마침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면 그때부턴 있는 힘껏 크게 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갑자기 나무, 숲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나오다 갑자기 우는 아이의 표정으로 보이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 놀이는 숲이 자신의 먹이를 먹게 되는 때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여기 경찰차를 부셔버리는 저 존재는 우드크롤러로 추측되며, 조금 전 나왔던 문장에서의 숲과 놀이의 제목에 적혀있는 나무는 전부 우드크롤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 놀이는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우드크롤러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놀이가 분명해 보였는데, 이번 영상을 만든 옵티카 비디오사는 왜 이런 위험한 영상을 제작한 것일까요? 이들은 무슨 이유로 우드크롤러 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며,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건 이 옵티카 비디오사는 인류에 위협을 끼치는 회사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다음 업로드된 영상은 나마드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래 이 나마드를 풀어놓은 단어들을 보면 나마드는 Northern Alberta Mining and Development, 즉 캐나다 알버타 북부의 광산 관련 회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은 나마드사에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동굴 탐사용 미니카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이 미니카는 향후 채굴 산업 분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영상에서는 동굴 내부의 모습이 꽤나 깔끔한 화질로 송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니카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전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을 작은 크기의 미니카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영상의 배경인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것이 발명되었다는 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니카에 장착된 카메라 렌즈는 최대 300mm까지 확대가 가능해 동굴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한 것들까지 전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장 마이크로는 흐르는 물소리 혹은 둥지와 같은 위험 요소들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둥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둥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둥지 뒤에 위험 요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둥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위험한 것임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현재 미니카의 작동 상태와 동굴의 깊이를 알려주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발소리 혹은 무엇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가 내는 소리일까요? 소리가 들려온 직후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하단에는 고장났다는 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단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으로 볼 때 현재 미니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동굴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동굴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내 화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출력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미니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이며 저 앞에 보이는 날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아래쪽을 보면 혈관 혹은 실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왜 동굴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굴의 깊숙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밝은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불빛 무언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불빛은 이전 1편에서 본 마리아나 해구 속 불빛과 유사해 보이는데 그 불빛은 바로 개 생명체에게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나 해구 안에 있던 것과 동일한 개 생명체들이 이 동굴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저기선 무엇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꼭 우드크롤러의 다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크기는 분명 더 작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 장면을 보면 꼭 저 알 수 없는 물체에서 우드크롤러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 실뭉치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건 이 다음 업로드된 딥 루트 디지즈 영상 속에서 얼핏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뿌리들, 수축, 식물의 양분 저장소인 구근, 진단, 마지막으로 새싹들이라고 합니다. 뿌리들에 관한 영상이 재생되기 전 사파 하나가 잠시 화면에 등장하는데 어딘가 눈에 익지 않나요? 네, 좀 전에 봤던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있으며 우드크롤러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부화할 수 있게 해주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선 그것들을 뿌리라 부르는 듯 합니다.
과연 이 뿌리는 어디서 자란다는 것일까요? 그건 조금 전 봤던 사파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사파의 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마치 인간의 피부처럼 보여집니다. 네, 뿌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피부 표면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환자들이 어떻게 이 병에 걸리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화면에선 침대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누군가의 뒷모습만 보일 뿐 어떠한 설명이나 움직임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상에서 삭제된 장면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음은 구근. 지금 보이는 것은 식물의 양분 저장소인 구근입니다. 하지만 이번 섹션에서 말하는 구근은 식물의 구근이 아닌 이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팔, 다리, 목과 같은 곳에 주로 생기는 구근은 크기도 2cm에서 10cm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구근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말입니다. 구근이 피부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처음엔 마치 그 공간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손으로 눌러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뿌리가 자라는 단계까지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구근은 매우 딱딱해지고 상처 주변만 만져도 그 즉시 통증이 전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는 순간부터 상처 주변에는 작은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이것들은 더욱 많이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까지 진행되면 상처는 갑자기 아무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아물고 있는 것이 아닌 싹이 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검사들만으로도 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피부에 구근이 생겼는지 확인해볼 것이며, 다음으로 환자로 의심되는 이의 근육이 불규칙적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집 안에서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이것들 말고도 그 환자로 의심되는 이에게 직접 환자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꿈은 꾸는지, 마지막으로 몸 안에 새로운 뼈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환자로 의심되는 이가 만약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 최소 4개 이상 들어맞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는 이미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닐 것이라 하는데, 이 말은 즉슨 딥루트 디지즈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환자는 결국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변해버린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때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영상 리털 오맨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장면에서 주인공을 공격하던 적들의 다리 쪽을 보면 뿌리처럼 보이는 것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혹시 딥루트 디지즈에 걸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 예측이 맞다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 이성을 잃고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챕터인 새싹들. 영상 속에서 우리는 줄기로 추정되는 것이 점점 길어지며 뻗어져 나가다 이내 인간의 팔과 손 같은 형태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피부에서 퍼져나가는 줄기들은 신체 내부의 뼈들과 결합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 해석이 맞다면 우리 인간들은 우드크롤러 혹은 다른 생명체들을 위한 숙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딥루트 디지즈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감염시킨 뒤 몸을 빼앗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우드크롤러 혹은 다른 생명체들이라 하였냐면, 이전 1편에서 우린 우드크롤러들을 제외하고도 가짜 사람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조롱이라는 식물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생명체로 변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제가 언급한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1편에 나왔던 레그나드 컴퓨터사에서 제작한 영상임을 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월별 경과 보고서라고 하는데 어떤 실험의 경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번 것은 적외선이란 프로젝트에 관한 경과 보고 영상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적외선이란 프로젝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프로젝트는 자신들이 이전에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조기술 진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앞으로 벌어질 기술적 결함들을 미리 예방할 것이며 컴퓨터의 일 처리 능력과 메모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레그나드 컴퓨터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PC 속에 경쟁사들의 제품들보다 훨씬 향상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와 돌이 그 결과인데 당시 아날로그 시대임을 고려해보면 이는 정말 엄청난 화질의 그래픽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CL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레그나드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ACL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 ACL 시스템 속 가상 시나리오 기능을 통해 미래에 마주할 뻔한 23가지 기술적 결함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레그나드 컴퓨터사는 자신들이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한 고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고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당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단기간에 이뤄낸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그 고객과의 대화는 전부 녹음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당시 녹음된 그 대화본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들은 하나같이 뿌리가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뿌리 조금 전 보았던 딥루트 디지즈 질병에 걸리면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딥루트 디지즈라는 병은 생명체가 아닌 컴퓨터와 같은 기계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참신한 발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을 끝으로 2편의 마지막 영상 월별 경과 보고서는 끝이 나게 되는데, 솔직히 이 영상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상이었지만 제가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그나드 컴퓨터사는 자신들이 이뤄낸 기술 발전과 성과들은 사실 어느 고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뤄낸 것이라고 하는데, 레그나드 컴퓨터사는 아직 한 번도 그 고객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화면에 등장하는 그 고객의 모습은 이전 우리가 1편에서 봤던 정체불명의 행성 아이리스였습니다. 분명 아이리스는 우드크롤러를 포함한 괴 생명체들의 본거지인데 왜 레그나드 컴퓨터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위협을 끼치는 행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딥루트 디지즈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괴 생명체들의 본거지인 아이리스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즉 그 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엔 괴 생명체로 변하게 된다는 뜻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레그나드 컴퓨터사는 분명 이 아이리스라는 행성은 우리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 아이리스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엔 아이리스에게 재계 행방을 묻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전 전 세계의 이상한 동물들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남기를 직접 제작한 그 재계 행방을 왜 묻는 것일까요? 신문에서 보셨듯 현재 그는 실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번 영상 초반부 슬립 이미지 비주얼라이저에서 잭은 하빈지 테크놀로지사에서 개발한 장치를 착용한 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내 아이리스는 잭은 우리와 함께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잭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라는 대답으로 문장을 마치는데, 여기 하빈지들의 방어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라는 아이리스의 말로 볼 때 하빈지 테크놀로지사는 아이리스 혹은 레그나드 컴퓨터사로부터 잭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결국 그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왜 아이리스는 잭이라는 특정 인물을 노린 것일까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 재미나이 홈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중 잭이 만든 영상들 속에서만 우드크롤러를 포함한 괴 생명체들에 대한 명칭, 특징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즉슨 잭은 이 생명체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최초로 알아낸 인물이며 이들로부터 우리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러한 잭의 행동은 분명 아이리스의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아이리스는 잭을 납치해 제거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치에 성공한 아이리스는 결국 잭을 자신들과 같은 괴 생명체로 바꿔버렸거나 제거한 것 같은데, 잭은 정말 아이리스에게 당해버린 것일까요? 인류는 과연 아이리스의 침략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